서울에서만이 아니라 내려놓으시고 작년에 부산시장에 가깝게 낙선했지만 김정길 후보가 부산의 유권자 20대에서 63%였어요. 우리 잘 기억 못하는데 부산시장에 나온 민주당 후보한테 63%가 찍었다. 30대가 61%를 찍었어요. 40대가 53%를 찍었어요. 20대, 30대, 40대라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산에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런데 50대, 60대에서 30%, 20% 쭉 쳐지면서 투표율, 그때 투표율이 낮았지요. 근데 이번엔 상대적으로 보궐선거임에도 투표율이 높았고. 그래서 결국 또 대구도 보니까 그 무명의 대구에는 사실 민주당은 거의 뭐 독립운동하는 정도로 하는데 20대에선 대구시장 후보가 46%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 속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20대, 40대라는 이 계급, 새로운 계급은 왜 그러냐? 자, 그 중에 특히 30대, 제가 의원 총회에서 지난 27일 날 여러분 그 홈페이지나 지금 정통 그 홈페이지에 제 의총 격정 토론, 격정 연설이라는 거 보신 분만 손 한번 드세요. 예. 그거 꼭 좀 읽어보시고. 제가 그날 정말 한 50분, 1시간을 의원들을 상대로 피를 토하는 설득을 했는데 호소를 했어요. 죽는다. 언제냐면 박원순 10월 26일 날 밤에 당선되고 10월 27일 날 아침부터 8시간 마라톤 의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 민주당이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어제 개표 받지 않냐? 30대, 76대, 24인데 그게 그 의미를 읽어야 된다. 그 의미. 그 의미가 뭐냐? 30대 취직을 못해. 장가도 못 가. 간신히 결혼해도 애도 못 낳아. 애 낳으면 또 키우기 힘들어. 전세도 힘들어. 전세 없기도. 그 다음에 집 장만할 전망도 없어. 직장은 불안해. 그 다음에 노후 깝깝해. 부모님 용돈도 잘 못 드려. 모든 짐이란 짐은 어깨에 다 있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잘 나가는 사람은 엄청나게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절망감, 이 좌절감, 도저히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거를 대표할 때, 이게 이제 새로운 흐름이 분출하는 건데 이게 안철수 현상이고 이게 박원순 현상이고 그런데 그건 중요한 흐름이지만 이걸 전부 그쪽에 다 밀어주고 민주당이 잔류파가 돼갖고는 망한다. 우리도 새로운 흐름을 쥐고 가야 된다. 새로운 흐름을 쥐고 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흐름이 뭐냐? FTA다. FTA가 우리에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게 하늘에서 내려준 동아줄이다. 이걸 잡아라 이걸. 의원들의 3분의 2 절반가량은 FTA 찬성론자들이 그리고 몸싸움 하려고 안 해요. 다 점잖게 그냥 표결하자 뭐 이런 이른바 타협론자. 여기 있는 이종걸 의원 정도 빼놓고는 다 우리 이종걸한테 박수 한번. 그 말씀 간추리면 이제 87년 체제가 25년 사반세기를 와서 2012년 체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2012년 체제로 전환하려는 건 지난 25년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화, 경쟁, 효율, 시장 만능, 또 규제 완화, 민영화, 노동연화, 비정규직 이게 어찌할 수 없는 대세라고 믿었던 지난 25년의 국가 운영 원리를 이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하는 그 한계점에 온 거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의 뉴욕의 월가에서부터 폭발한 거 아닙니까? 월가를 점령하라 하고 전 세계 80개 국가 1500개 도시에서 들고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고장난 시스템이고 이미 철진한 낡은 철학인데 이거를 민주당이 올라타가지고 이거를 협력하면 이건 완전 민주당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한겨레가 상당히
의도를 갖고 온 거지만 일면에 대문 주먹만한 활자로 40, 39, 11 이게 숫자를 집어넣었어요. 40이 뭐냐 한나라당, 39가 뭐냐 제3세력, 11 민주당. 이게 우리가 아프지만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어디로 뚫고 나가야 되느냐. 나는 민한당 된다고 봐요. 민주당이 그냥 우물우물하면 민한당이 됩니다. 민한당이 뭔 줄 아시죠? 85년도에 제1야당인데 관제야당인데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국민이 심판해버려서 그냥 소멸했어요. 소멸했어. 이대로 그냥 아이고 우리끼리 어떻게 좀 호남을 중심으로 호남 자민련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는 첫 번째가 FTA를 저지하는 선봉에 서서 그 주도 세력이 될 때 FTA를 밀어붙이는 이명박, FTA를 밀어붙이는 한나라당, FTA를 밀어붙이는 조중동, 그것을 저지하는 전선에 민주당이 확실하게 설 때 민주당의 존재감, 존재 이유가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의 공과 과를 다 계승한다. 근데 과오 중에 대표적인 게 FTA입니다. 저는 작년 8월 달에 공개 반성문을 썼습니다. 그때는 FTA 뭐 쟁점될 때도 아니죠. 내가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가장 잘못한 것, FTA를 몸으로 저지하지 못한 것. 물론 난 그때 국회의원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었어요. 바깥에 나도 신문 보고 진행되는 거 알았고 기자가 물어보면 아이 뭐 피해 대책 잘 세워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조건부 찬성으로 따라갔어요. 근데 사실 그때 꿰뚫어보고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 목숨 건 단속을 한 천정배와 그리고 단식은 안 했지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종걸이에요. 아마 그때 천정배 이종걸만이 아니라 내가 목숨 건 단식을 하고 막았으면 조금 달랐을 거예요. 물론 막진 못하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그걸 몸을 던지지 그때 2007년에 몸을 던지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공개 반성문을 썼고 지난번 국회 내가 대정부 질문을 자청해서 또 국민들에게 다시 고백하고 사과하고 이걸 막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 인터넷에 가서 이종걸, 천정배, 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이렇게 해서 을사조약이 쪽팔려서 뭐는 유튜브 동영상이 10분짜리가 15개 떠 있습니다. 150분 2시간 반 테레비로 놓고 한 게 10분짜리로 쪼개져 가지고 그거 꼭 좀 편안하게 또 좀 보시기 바라고 왜 FTA를 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반성 겸 그 핵심 또 하나가 국회를 점령하라. 왜냐면 막아야 되겠는데 막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10월 28일인가 뭐 국회에서 막다가 이제 복도에서 연설을 기자들이 있길래 국회 둘레가 2,400m인데 1m에 2명씩 4,800만 나오면 국회를 에워싼단 말이에요. 그래야 막아진다 하고 뭐 조중동이 선동꾼, 선동정치인, 청동령 그래서 아마 요새 사설로, 칼럼으로, 기사로 엄청나게 이제 조집니다. 그러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과거 같으면 그걸로 해서 죽어버리죠. 근데 이제 이 새로운 새로운 통로가 그 SNS라는 장이 펼쳐져 있어서 이제 오히려 그것이 그 FTA를 막는 또 반작용의 힘으로 또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통이 지금 해야 할 일 첫 번째 SNS 정통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 그걸 바꾸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당면 과제로 FTA 저지 전선에 최전선에 정통이 서야 합니다. 이거는 지난 현대사 100년에서 최대의 사건이에요. 최대의 사건이에요. 100년 전에 을사늑약이라는 게 있었고 나라를 팔아먹었고 그리고 그 뒤에 어렵게 주권공화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지금 어떻게 넘겨왔는데 그건 다 내부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FTA라는 것은 뭐냐. 근데 물론 정권 잡고 파기하면 되지 그러는데 절대 못합니다.
초강대국과 맺은 조약을 미국에 비하면 약속인데 그걸 일방으로 파기하고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걸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100년 만에 일대 사건이냐면 우리는 정권 잡으면 아까 30대 76%가 거부했던 이 국가 운영 원리, 이 시장 만능, 자유화, FTA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하면 민영화, 철도고 수도고 전기고 공항이고 다 민영화가 최선이다 이거지. 민영화. 그 다음에 규제 완화. 근데 규제 완화를 제일 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재벌 대기업입니다. 재벌 대기업은 골목에 SSM도 들어가고 대형마트도 재래시장 옆에다 세우고 싶은데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규제 완화가 FTA 핵심이에요. 그럼 정글처럼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경쟁력이 길러진다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정권 잡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면 양극화의 세상, 재벌 대기업과 강자의 세상만이 아니라 그래도 말하자면 골고루 좀 이 정도의 나라면 골고루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좀 가족 행복 시대